횡령죄 쉬운 죄죠. 횡령죄하고 같이 이제 형제간으로 있는 게 배임죄. 둘 다 비슷한데 완전 다르죠. 비슷한 거는 본질이 배신이라는 점에서 누구를 배신한다. 그 점이 똑같지만 요건은 완전 달라요. 횡령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꿀꺽 먹는 거. 배임은 그래. 전에 말씀드린 한번 들었죠. 똑같이 배신하는데 누구를 배신하는데 형태가 하나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다가 그걸 안 돌려주거나 팔아먹고 꿀꺽하는 거. 그게 횡령이라고. 그다음 하나는 일 처리를 좀 잘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거를 헛짓거리 해가지고 나한테는 막 손해를 끼치고 요런 게 이제 배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꿀꺽 횡령은 배임은 헛짓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꿀꺽에 관한 이제 횡령부터 먼저 하고, 왜냐하면 횡령이 특별범이에요. 배임죄하고 횡령은 본질은 같기 때문에, 근데 횡령이 특별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범을 먼저 검토한 후에 그게 안 되면 무죄가 아니고 배임으로 한 번 더 논해봐야 돼요. 그래서 횡령이 안 되면 배임으로, 그것도 안 되면 무죄지만 그 순서가 그래서 횡령부터 항상 먼저 나와요. 특별범 우선의 원칙.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통상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권리 종류 중에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 크게 보면 우리나라는 물권이 있고 채권으로 나눠져요. 뭐 그 위에 뭐 친족권, 상속권, 사람과 관련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재산권 중에 이게 무채재산권, 뭐 특허권 이런 거는 빼고 크게 전통적인 권리 중에 물권과 채권이 있어. 이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거예요. 물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이런 권리를 물권이라 통상 이야기해요. 근데 이 채권은 뭔지 알아요? 돈 받을 권리? 정확히 말하면요, 사용할 권리예요. 사용권. 이거는 소유하는 거고, 이거는 사용하는 거고. 그런데 임대차 계약 해볼까요? 임대차 계약.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집을.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 방금 이 친구가 돈 빌려줬다는데 그거는 금전 채권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건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사용권이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라. 그래서 채권은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노무채권. 여러분들 잘 안 들어봤는. 내가 네 몸을 사는 거라. 노무채권은 내가 채권자를 하자. 그럼 나는 얘한테 얼마의 대가를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와서 뭐 좀 해. 얼마 줄게. 그럼 난 돈을 줘야 되죠. 얘는 일을 해줘야죠. 그럼 얘를 인신매매해서 사는 게 아니죠. 일을 시킨다고. 사용권, 몸을 사용하는 것. 그게 노무채권이에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 단어 알면 좋아요. 이렇게. 채권은 사용권이에요. 그럼 이거를 서로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거는 뭐로 해결? 민사 문제인데 뭐로 해결? 이게 바로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인은 채무불이행. 이게 이때 듣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하면 언제까지 일하는데 이놈이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럼 일을 그르쳤으니까 나한테 약속을 어겼지. 그래서 채권은 채무불이행. 그 다음 물건은 요걸 어기면, 이걸 주겠다 해놓고 어기면 요거는 배신이 되고 배임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예외 무죄, 이것도 무죄가, 요거는 무죄, 배임죄 안 되고 무죄. 근데 이것조차도 무죄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그 대표적으로 동산 이중매매. 여러분들 동산을 매매한다. 자, 매매 계약은 채권일까, 물권 계약일까?
매매는 뭘 넘기는 거? 소유권. 그러니까 물권계약인 거라. 이 물권계약은 엄격하게 원래 제한했었어요. 제재를. 약속 지키라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팔기를 해놓고 제1매매. 이 사람은 계약금, 중도금, 막 잔금까지 돈을 줬어요. 근데 결국 물건은 C한테 주는 거예요. 제2매매, 2번 매매해서. 그래서 물건이 얘한테 결국 팔아버린 거죠. 나한테 안 팔고. 열받치나 안 받치나? 열받치죠. 그래서 이건 여기서 A를 상대로 새끼야 왜 내한테 주기로 하고 약속을 어기느냐. 배임죄다. 그래서 배임죄로 고소하면 유죄 나왔던 거라 옛날에. 왜? 이거는 물권계약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라. 근데 이 A가 이렇게 하더라도 요즘은 어때? 이게 이 사람한테 동산인 경우는 충격이 덜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지고 형사처벌할 만하냐에 대해서. 그래서 동산은 채무불이행으로 가자. 비록 채권 아니지만 이것처럼 하자. 이걸 이익 대립 관계로 낮춰버린 거죠. 신인관계 기초한 끝까지 지켜야 될 의무로는 안 보고 그냥 단순 이익 대립 관계로 낮춰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근데 부동산 어때요? 부동산은 이중매매하면 돼요. 이 집을 얘한테 판다. 이 집 20억짜리. 그래서 니는 나한테 20억을 줬는데 나는 얘한테 팔았다. 왜 내한테 안 줍니까? 바이바이 도망갔어요. 그럼 난 얘한테 무죄? 돈만 주면 돼? 얘는 필문인데 평생을 모은 돈인데. 그래서 충격이 오죠.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 충격 주는 배신은 처벌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부동산은 아직 남아있어, 유죄로. 그래서 판사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차피 이게 배신으로 처벌할까 말까는 판사의 판단이거든.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 기초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끝까지, 이 집은 끝까지 처음 사는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 두 번째 사람한테 팔면 이 사람한테 못 팔면 너는 배임죄다.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는 여전히 배임죄가 되는데 동산 이중매매는 무죄가 된 거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마지막 요 하나만 연습 더 하고. A라는 사람이 지금 소유권자예요. 근데 딸이 시집 간다고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좀 빌리러 갔는데 자, B라는 사람한테 돈을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1억 빌려주는 이유가 이 사람이 첫 번째 건저당 설정 해줄 것을 약속하고 그래서 1번 건저당 1번 건저당이 제일 좋죠. 혹시나 돈을 못 갖게 되면 첫 번째 이 집을 경매해서 경매 가격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받아간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10억짜리 집이 경매 당하더라도 1억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1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1번 해주면 내가 1억 빌려줄게 했어요. 근데 약속하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얼굴 안에 적는 거 있죠. 그거 적을 시점에 C한테 먼저 또 이 사람을 가고 나서 다시 또 이런 짓을 해서 이 2번 건저당 사실 해야 될 사람한테 먼저 1번 건저당을 해줘버린 거죠. 얘한테 3억을 더 빌리고. 실제 계약은 얘부터 했는데. 그래서 깨끗한 집이었는데 얘한테 먼저 3억을 해주고 얘한테 1번 해주면 자동으로 얘는 몇 번 된지 알아? 등기부 공무원이 정리를 해요. 먼저 순서대로. 얘가 접수를 먼저 해버린 거야. 계약은 여기 먼저 하고. 그래서 접수를 해버리면 얘가 1번 되고 얘가 2번 돼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세금 얼마 또 체납된 거 있으면 먼저 국가에 세금 낸다고 경매하면 5억 날아가고 또 다른 거 우선 변제할 거 있으면 날아가고 그다음 이 사람 3억 빌려주면 1번 하고 얘는 1억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험한 짓을 한 거라. 이걸 부동산 요약하면 부동산 이중 저당이라 부르는 행위를 했어요. 매매 말고 저당. 그럼 이것도 굉장히 얘는 위험하죠. 근데 이거 무죄 나왔어요. 무죄.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해준다 했다가 딴 데 팔고 니한테 해준다 했다가 딴 데 먼저 하고 이런 행위들이 요즘에 거의 다 무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 배임죄는요. 해준다 했다가 하고 약속 어긴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배임죄에서 웬만하면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땡큐죠. 잘못은 무죄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어떤 뭐 어떤 배신, 뭐 팔다가 딴 데 간 것 중에 유죄로 남은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첫 번째, 부동산 이중 매매. 좀 이따 또 할 거고. 또 하나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런 거. 변제기 전에 배임죄, 변제기 후에 무죄. 딱 두 개. 자, 이중매매 앞에 부동산, 양도담보 앞에 부동산, 변제기 전. 기억나요? 그래, 그 두 개가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다 이중저당이든 주식의 이중매매든 동산의 이중매매든 다 무죄 나오고 있어요.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릴 거라고. 그래서 배임죄는 공부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나오면. 됐어요? 계속 가봅니다.